예, 오늘도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옅은 황사가 나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언제쯤이면 다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지, 또 황사와 미세먼지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내내 황사가 완전히 전국을 뒤덮지 않았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거리도 상당히 짧았던 것 같은데, 자, 오늘 황사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과 휴일 나들이 나가셨던 분들은 뿌연 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불청객 황사가 또다시 날아들면서 주말과 휴일 내내 말썽을 부렸는데요. 특히 이번 황사가 발원한 몽골 지역이 상당한 건조한 상태에서 강한 상승류까지 동반되면서 올 들어 발생한 황사 중 가장 많은 모래먼지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서해 5도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올 들어 첫 황사 경보까지 내려지기도 했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었습니다. 황사는 오늘도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는 동해와 남해상으로 많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서해 상공에 남아있던 먼지가 오늘 유입되면서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나쁨 단계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고 시정이 다소 트이면서 먼지가 거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미세먼지에는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부터 점차 옅어지기 시작을 하겠는데요. 모레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이번 미세먼지가 완전히 씻겨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황사는 미세먼지보다는 독성이 좀 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황사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황사는 자연적인 모래먼지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오염물질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황사는 몽골에서 발원은 했지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공업지대를 경유해 오면서 스모그가 흙먼지에 뒤섞이게 된 건데요. 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하는 미세먼지 성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황사 영향을 받은 22일 밤부터 중부와 남부 관측소에서 중금속으로 잘 알려진 납 성분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납은 보통 중국발 스모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성분입니다. 환경 기준에는 미치지는 않았지만 호남에서는 납의 농도가 평소의 4배 수준을 웃돌았고 중부지방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황사에는 독성 성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처럼 건강에 해로운 중금속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출이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장시간 동안 체내에 축적되면서 폐와 신경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황사가 자연현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황사가 건강에 아주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섞여서 날아옵니다.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황사가 놀이터에는 흙먼지가 그냥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독성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이 황사가 심한 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황사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지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황사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외출을 피해야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실 거리를 나가보면 아직 황사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은데요. 네. 다소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요즘 미세먼지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를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콘택트 렌즈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미세한 먼지가 눈과 렌즈 사이에 끼게 되면 또 눈이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황사가 심한 날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해주면 실내 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요.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물이나 차를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 이게 쉽게 써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마스크를 쓸 때도 근데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네, 먼지가 심한 날에는 일반적인 마스크보단 황사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하면 한 2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만약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황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배출되기가 아주 힘듭니다. 따라서 먼지를 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특히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는 세균은 평소보다 7배, 곰팡이는 2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생물까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황사 마스크는 세균 98%, 곰팡이 99% 등 미생물 대부분이 인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사 마스크는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단 구입하실 때는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네. 마스크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KF80 이상이면 미세한 황사 먼지를 막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